76번. 오케이. 70, 77, 78이 그럼 다 안 되겠네, 그지? 네. 오케이. 기억나는 거 있어? 아니요.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저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 판단을 하고 있는데 76번은 지금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한 거야.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접점. 그렇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어진 이 점이 과연 접점인가 아닌가. 다른 말로 생각하면 얘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대입을 먼저 해보라고 그랬어. 얘는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 가자 그랬어. 맞지? 그럼 얘가 지금 접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x를 뭔가 t로 두어서 접점을 잡자는 거야. 그러면 t 컴마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때 y를 구하는 방법은 t를 x에 대입해서 정리한다. 그러면 t의 제곱, y 제곱은 1. y 제곱은 1 빼기 t의 제곱. y는 루트의 1 빼기 t의 제곱. 여기서는 일단 루트 y를 루트 생각할 때는 풀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가 접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접점이 오케이 된 거야. 접점 나오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단식할 수 있다 그랬어. x랑 y에 하나씩 집어넣는다 그랬지? 그러면 tx 루트 1 t의 제곱의 y, 그죠? 는 1.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된 거야. 그러면은 이 단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요렇게 왔어. 그 말은 아직 요식 자체에서만 뭔가 조건을 쓴 거지 0,3은 쓴 게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럼 이 밖에 있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항상 이거에 대해서 밖에 있는 점 요거를 대입하라 그랬어. 이게 그림으로 주어지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0,3이 있어가지고 지금 요런 접선을 찾아보겠다 그 얘기를 한 거야. 파란 색깔. 근데 지금 우리가 t랑 루트 1-t로 접선의 방식을 잡았다는 건 그냥 원 위에 하나 미지수 t로 잡아가지고 요 그냥 파란 색깔 선의 식을 구한 거야.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이제 얘가 0,3을 지나야 된다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0,3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0,3을 대입해 주면은 여기 0은 없어지니까 3 루트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t의 제곱은 3분의 1 제곱해주면 1 마이너스 t의 제곱은 9분의 1 t의 제곱은 1 빼기 9분의 1 그래서 얘가 9분의 8 되니까 루트가 풀리겠지. 그래서 t가 3분의 2 루트 2랑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돼? 이 순서 이해되겠어? 네.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접점을 미지수로 잡았단 말이야 지금, 그지? 문제 푸는 방향처럼 생각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접점을 미지수로 잡았어. 근데 애초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거든. 그럼 사실은 이 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로 딱딱딱 나와야 돼. 그럼 너가 0,3을 대입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t를 구하자. t가 나와야 접점이 나오면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0,3을 대입하고 나서 t를 구하자 라고 생각해야 요 식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끌고 갈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됐지? 그래서 또다시 얘기했던 게 그럼 t가 두 개다. 근데 t라는 게 애초에 처음에 접점 잡기 위해서 x로 잡은 거였기 때문에 그 말은 접점이 두 개라는 얘기야. 여기가 76번이라 했나? 76번. 하여튼 아까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되면은 접선이 두 개 생길 수밖에 없다. 왜? 원밖에 한 점에서는 무조건 접점 두 개니까. 그래서 x 값이 두 개 나오니까 접선의 멋이 두 개 나온다. 답이 두 개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겠지? 네. 그러면은 78번 안 건드려 봤으니까 78번 다시 해볼까? 아니면 아까 내가 했던 거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이 빨랐던 게 있어? 이해되긴? 어떻게 하는지 알겠? 78번 한번 해봐. 그러면.
수연아, 지금 어디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다 헷갈려? 그건 아니고 접점이 나왔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냥 원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그대로 두고 얘만 이렇게 뜯고 얘만 이렇게 뜯었을 때 한 자리에씩 접점 x좌표 y좌표 하나만 집어넣으라 그랬어. 그럼 오른쪽의 구는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지? 자, 그러면 천천히 다시 해봐. 마이너스 4분의 9를 제곱하는 거야, 그지? 마이너스 4가 아니고 t의 제곱. 그건 찾으면 좋겠지. 9마의 t의 제곱을 계산하기보다 앞에서 9 마이너스 t의 제곱은 몇이 이런 게 있어서 식이. 오케이. 그거랑 나머지 하나는 그렇지. 되겠지. 이해되면? 응. 좋아. 그러면은 다음 또 질문해봐봐. 79번. 자, 79번도 똑같은 문제야. 79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 표현이 조금 다른데 지금 결국에 이거를 구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기억했어? 이건 뭐야? 뭐 물어보는 거? 접선에 있는 접점을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라 그랬어. 근데 접선의 방정식 만들었던 방법을 보면은 여기서 x, y 하나만 뜯어서 대입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얘랑 얘가 대입이 됐다는 게 눈에 보이지. 그 말은 x1, y1을 이 문제에서는 접점으로 바라보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접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쭉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접점을 먼저 실제로 구하고 그거를 대입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까지 썼던 게 저번 문제면 얘는 그럼 거기서 한 단계 전에 접점까지만 구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문제 푸는 방법이 똑같겠지. 이해됨? 자, 그럼 79만 한번 해봐.
문제 푸는 칸이 좀 좁지? 괜찮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 문제하고 밑에 다 외우고 한 문제하고 밑에 다 외우고 그렇게 뽑을 수 있거든. 근데 그러면은 숙제가 보통 요 정도 양이 되니까 한 번에 이만큼 나와. 괜찮아? 넣으면 그렇게 뽑아줄게. 그게 편하면. 네,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네. 일단 오케이, 알겠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좋아. 정답을 쓸 때는 점이 두 개인 거기 때문에 x1, y1 좌표를 써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뭔가 x1이 두 개, y1이 두 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얘랑 얘가 세트로 가야 되고 얘랑 얘랑 세트로 가야겠지, 그치? 2,1 마이너스 2,1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는 게 원래 맞는 표현이 되는 거. 되겠지? 이해되죠? 네. 좋아요. 또 질문. 모른 표시한 게 조금 있던데. 풀이 영상도 조금 봐봤어? 아니요. 아니면 쌤 어제 카톡 영상 보낸 것도 봐봐? 지금. 괜찮아. 안 봐도 돼. 그 물어보는 거야. 참고했나 안 했나. 76, 77도 모름 했던데. 이제 똑같겠지? 네. 그러면 그 앞전에 23번이요. 응? 23번? 23 22, 24는 됐는데 23이 안 됐어? 네.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안 됐지? 계산이 이상해서. 계산이 이상해서? 틀리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1 빼기 a제곱 0,03 오케이, 잘했어. 여기까지 계산 틀리지 않았단 말이야.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어? 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뭘까? 우리가 이 식을 왜 세웠을까? 이 식을 세운 거는 접한다고 했으니까 세웠지. 그럼 맞아. 근데 접하니까 세웠는데 그걸 왜 세웠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상수 a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수영이가 느껴야 되는 건 우리는 a 값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 식의 문자 a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풀면 a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a는 으로 결국에 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해볼 수 있겠니? 해볼 수 있겠니? 해봐.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았어. 여기서 계속 해볼 수 있겠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대. 근데 이거 계산이 어떻게 돼요? 봐봐. 거기서 그냥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는 원하는 게 A니까 얘를 기준으로 봐야 돼.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일단 얘가 루트에 쌓여 있어. 그럼 느껴야 되는 거는 얘 루트 빼고 나머지 다 밖으로 넘겨야 돼. 그래야 제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루트 5분의 3 이렇게 만들어주자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루트가 없다고 생각해봐도 돼.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A 제곱 구하고 싶어. A 구하고 싶어. 그럼 일단은 루트 5부터 넘기겠지. 그지?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루트가 있으면은 헷갈릴 수 있지만 A를 구하는 방식, 방정식을 푸는 방식에서는 결국에 양변을 제곱해서 없애는 거, 그 전 단계로 일단은 그냥 괄호로서 생각해도 좋아. 계산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선. 그럼 일단 얘 빼고는 나머지 다 넘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겠지. 루트 5분의 3이 되고 여기서 양변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1 플러스 A 제곱이 5분의 9가 되니까 넘겨주면은 5분의 4가 될 거고 여기서 양변 다시 루트 씌워주면 된다. 이해되겠나? 오케이. 한 번만 정리해보세요. 그렇지. 여기서 A가 풀마가 왜 나오는지도 알겠어?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A가 풀마가 나오긴 했는데 왜 A가 풀마로 나와야 되는지는 알겠어? 23번을 봤을 때 접하는 거니까. 접하는 건데 그 접하는 직선이 하나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두 개 나오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야. 얘는 지금 A가 두 개 나왔던 건 두 개 나온 거지? 왜 두 개 나온 걸까? 밖에 있어요. 그렇지. 밖에 얻은 점 몇 컴마 몇인지도 알겠어? 그거는 직선을 보면 돼. 직선을 보면은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0, 마이너스 3 무조건 지나는 거 안단 말이야. 0, 마이너스 3에서 원의 접선을 그렸기 때문에 두 개가 기울기로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지? 오케이. 됐죠? 또 질문? 번이에요. 29번이요. 거기서는 어떤 게 안 됐어? 그것도 계산이 좀 안 됐어? 네. 여기까지 왔네? 네. 여기서 양변 제곱했네? 그렇지? 네. 인수분해가 안 됐구나. 네. 그렇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도 내가 거기서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결국 모든 A 값의 합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네. 근데 지금 결국에 마지막에 나온 식을 보면은 결국에 A에 대한 2차 식이야. 그럼 A 값의 합이라는 건 결국에 두 근의 합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어.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얘가 보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답이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됨? 네. 넘어가 되죠? 네. 또. 번이요. 35번. 35번에서는 어떤 게 안 됐지?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네. 0, 0, 쭉쭉, 3, 2.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반지름이 더 커야 될 거고 여기서 수연이가 제곱했단 말이야. 여기도 제곱해줘야겠지. 그럼 다시 계산해봐봐.
굿. 좋습니다. 자, 다음. 야, 체크도 안 했는데 뭐가 모르는지 딱 알아? 아까 35번이랑 36번도 계산이 잘 안 됐던 것 같아. 그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곱했는데 여기 제곱 안 됐네. 그거만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41번 질문하려고 했었네. 얘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원방 한번 정리했고 틀리지 않았고 거기서 2, 마이너스 2 반지름 루트 2 집어넣고 49 더하기 1 14 빼기 2 더하기 k 여기서 이렇게 갔구나. 그거는 문제가 없지. 5 루트 2면 10이 되니까 절대값이 작은 건. 근데 14 빼기 2니까 여기가 12인데 2라고 써서 틀린 것 같아. 맞지?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43번. 여기서도 고쳐 봤어? 이, 3 반지름 1 거리 쟀던 거 루트 3, 1에 2, 3 들어가면은 되고 오케이. 루트 10분의 1, 10분의 루트 10 거리 나왔고 반지름 나왔고 피타고라스 쭉쭉쭉 10분의 9 루트 10분의 3 봐봐 잘했는데 이 x는 요거야. 현의 길이는 이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쓴 다음에는 2배를 해줘야 돼. 이거 곱하기 1을 해줘야 돼. 그래서 곱하기 2만 하면 답이 돼요. 밑에 건 또 잘 했는데 밑에 건 루트 5 구하니까 2 루트 5 했네. 요거만 2배 안 해줬는데 그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46번 모른 체크했었는데 46번도 비슷할 것 같은데 2배 안 해준 거 아니야? 원방 정리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되고 4 마이너스 2,4 반지름 2 이거 되니까 4, 6에 마이너스 2,4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없어지니까 13분의 4. 얘는 지금 뭘 구한 거? 이 그림에서 얘는 여기 구한 거지. 13분의 4 루트 13 반지름은 2. 그러면은 우리 그때 여기 구해야 되니까 피타고라 써서 다시 한번 구해줘야 되겠지. 한번 해볼까? 이런 거는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유리화하는 게 중요할 때가 있고 안 중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피타고라스한테 제곱을 해야 되는 루트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럴 때 유리화 안 하는 게 편하겠지. 그냥 루트 13분의 4로 루트 13분의 4로 보고 다시 한번 해봐봐. 피타고라스. 그러면 계산이 좀 숫자가 작아질 거야. 오케이.
되겠? 네. 답 나오죠? 좋습니다. 자, 다음은 쭉쭉쭉쭉쭉 다른 건 다 했고 64번이 한번 틀렸었네. 64번. 이것도 한번 계산 검토해서 다시 해볼까? 계산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은 알지?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을 기준으로 두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원방 정리해서 잡으면 4 되니까 2, 마이너스 3 잡히고 직선 나와 있으니까 거리 구했어. 1, 4에 2, 마이너스 3 넣으면은 오케이 루트 5분의 10 되는 거고 2 루트 5 나오는 거고 반지름은 2란 말이야. 반지름이 2지? 네. 그러면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 되겠지. 그거만 신경 써주면 되겠다. 되죠? 오케이. 그거까지 하면은 오답은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숙제하면서 난이도나 이런 건 좀 어땠어? 괜찮은 것 같아? 문제 양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괜찮아? 네. 문제 양도 많고 수현이도 지금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똑같은 문제가 3개씩 나열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문제 유형도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센 같은 책에 있는 모든 문제 유형을 다 풀어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은 문제 유형별로 뭔가 다 나누기보다는 큰 범위에서 이렇게 접근해라만 알려주고 수현이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좀 줄으니까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은 이제 요거 이제 한번 해볼 거야. 요거 말고 요거 이제 한번 해볼 거야. 앞에 1번부터 요거를 원래는 이거는 잠깐 킵하고 잘 모르겠네. 할 수 있을지.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완전 사항이고 블랙라벨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서 제일 난이도 푸는 게 될 거예요. 난이도도 그렇지만은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학교 시험에 비슷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서 학교 내신 시험 대비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풀 거 다 풀고 나서 맨 마지막에 푸는 거라 가지고 요거는 거의 제외하는 걸로 하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완전 기본 문제, 여기 중간 난이도 문제, 요게 이제 해결이 되면은 시험번 문제 딱 기출을 할 거예요. 일단은 신입의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원의 방정식 관련된 기출을 일단 다 정리를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연이가 수업 시간보다 1시간, 2시간 일찍 와가지고 자습을 원래 한단 말이야. 이번 연휴는 지금 안 하는 건데 원래는 이거를 수연이 혼자 풀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좀 고민인 건데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거를 1번부터 한번 풀면서 모르는 거 있을 때 질문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게 괜찮으면은 주말에 할 때 요걸로 테스트를 볼 거고 그것도 해서 괜찮으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방 넘어가서 다음 단원 넘어가서 테스트한 그 진도 나가는 걸로. 알겠죠? 그럼 요거 1번부터 해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얘를 보면은 K를 알아야 되고, 요걸 봤을 때 일단은 원의 방정식이 필요해. 원의 방정식은 그때 알려줬지만 식의 형태를 봤을 때 미지수가 3개 있는 형태라 그랬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미지수가 3개 있기 때문에 지금 점이 3개 있으면은 결국에 3개를 각각 대입해서 문자 3개, 식 3개니까 연립해서 푸는 방식이다 라고 했었어. 기억나지? 그럼 일단은 자,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00부터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r제곱, 요거 하나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식이 3개가 나오겠지. b의 제곱은 r제곱에서 0,0 대입하면은 a제곱 b의 제곱은 r제곱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8,0 대입하면은 8-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오고, 66 대입하면은 6-a 제곱 6-b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와. 이 3개 식을 연립해야 되는 거야. 연립해야 되니까 당연히 2개씩밖에 못 하겠지.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얘 연립하는 게 쉬워 보인단 말이야. 위에서 밑에 거 뺀다고 생각하면은 a 제곱에 8 빼기 8-a 제곱은 0, a 제곱은 8-a의 제곱되니까 이게 똑같아지려면 뭐 방정식 풀어도 되고, 얘가 64 16a a 제곱 나를락 하면 16a가 64, 그럼 a는 4, 그래서 a가 4로 잡히겠지. 그러면은 a가 4 a가 4 a가 4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문제도 문자가 2개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원방은 기본적으로 식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미지수가 3개야.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위에 있는 5번이랑 걸리는 건데, 미지수가 3개니까 기본적으로는 점 3개가 나오면은 원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무조건 구할 수 있는데, 원의 방정식은 특이하게 원의 중심이 주어지면, 중심은 결국에 A, B 전부 2개를 한꺼번에 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반지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이 주어지면은 점이 2개만 주어져도 된다 이거야. 4번 같은 경우는 점 3개라고 했는데 원의 중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보면 알겠지만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 그럼 느껴야 돼. 점이 왜 2개밖에 안 나왔는데 될까?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바로 나오고 시작을 하는 거야. 얘는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니까. 그러면은 중심 뭐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반지름을 알면 된단 말이야. 중심으로 점 하나 썼고, 반지름 알려면 이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점 하나만 대입하면 돼. 얘랑 얘 중에 하나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죠? 네. 그래서 계산하는 양으로 봤을 땐 4번 같은 유형이 제일 계산이 많은 거예요. 3개를 다 넣어서 3개짜리 연립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연립을 하면 되고, 최대한 연립하기 쉬운 쪽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식이 3개 나왔을 때 연립하는 것도 2개씩 먼저 골라서 연립을 하는 거야. 우리 2개짜리 연립할 때 2개짜리 연립할 때는 항상 하나 맞춰가지고 문자 없애주고 시작하잖아. 그럼 3개짜리 연립할 때도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3개 중에 2개를 먼저 골라서 문자 하나를 죽여.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게, 식 2개를 골라서 했을 때 A가 바로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2개 B제곱 R제곱이 똑같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식 3개짜리 연립할 때는 2개가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아. 그럼 하나만 잡고 없애주는 거야. 그러면은 3개 중에 2개 골라서 연립을 하면은 문자 2개만 있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맞지? 그 다음 또 안 쓴 거 하나랑 또 썼던 거 하나 골라가지고 한 번 더 해.
근데 그때 없애주는 문자는 첫 번째 계산에서 없애주는 문자랑 동일하게 연립을 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문자가 두 개만 있는 식이 두 개가 나오겠지. 다른 게. 그거를 최종적으로 연립해서 값을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3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있고 그 다음에 뭐 7A 더하기 10B 더하기 C 이렇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거를 골라. 예를 들어서 C를 없앤다. 그럼 위에서 밑에 거 빼면 C 없어지니까 A랑 B만 있는 식이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 다른 것도 연립을 해. 근데 그때 안 쓴 거 꼭 써야 돼. 요거는 상관없어. 요거 하나랑 뭐 요거 하나 골라가지고 또 C를 없애. 그럼 A, B만 있는 식이 두 개 나오는 거야. 그거 연립해가지고 하는 게 3차 3개짜리 연립 방식 푸는 게 된다. 근데 원방은 대부분 우리 4번 같은 케이스로 뭔가 두 개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게 있을 거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얘네들이 나오는 거는 대입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점 중에 X값이나 Y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두 개 점이 있어. 그 경우에는 X값이나 Y값이 동일하게 나오면 결국에 한 세트가 동일하게 나오니까 한 세트가 똑같이 나오게 될 거야. 오른쪽의 반지름은 항상 똑같을 거고. 그거 두 개 연립하면은 무조건 문자가 하나만 있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좀 구하기가 쉽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그림적으로 봐도 원이 이렇게 있는데 0,0이랑 8,0이야. y좌표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한 선 위에 y좌표가 똑같이 있는 두 개의 점인 거야. 그럼 얘네들의 가운데 중점을 생각하면 얘는 원의 중심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냥 느낌적으로 봤을 때 0,0, 8,0 y좌표 똑같네. 그럼 x좌표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구나. 그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오케이.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식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다. 이해되겠죠? 정리해보세요. 문제 끝까지 풀어봐봐. 자, 오케이. 그렇지. 나머지 R도 구하려면 그냥 마찬가지로 대입해주면 돼. 아무거나.
여기서 이게 어떻게 나와? 이거 두 개가. 아, 절대값보다 크니까. 이렇게 해봐. 여기서 여기서 b가 마이너스 2 나오잖아. 여기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은데 b가 플러스 2가 나와요. 아, 돼. 여기서 a가 2 나온 다음에 2가 여기 들어가서 계산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4니까 a가 4 나왔지. a가 4 나와서 여기는 16 플러스 b제곱 r제곱 됐고 여기 4 나오니까 4. 그 다음 여기도 40. 4에 36이다 40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2b는 r제곱 두 개를 뺐단 말이야. 그럼 없어지고 16에서 40 빼니까 마이너스 24에 없어지고 얘까지 아직 왼쪽에 있는데 이걸 뺐으니까 플러스 12b는 0 되겠지. 그렇지? 왼쪽 길이 빼주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12b는 0 되니까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붙겠지. 그럼 b가 플러스 2 나올 거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b가 나오면은 결국에 요게 플러스 4로 바뀌겠죠. 여기 2가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4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건 똑같아요. 그럼 이게 12가 아니고 20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넘어갔을 때 k가 8보다 작은 게 아니고 k가 0보다 작다가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조건이 죽겠죠. 반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계산 천천히 다시 해봐봐. 여기서부터 그지? 그러면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답은 41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네. 오케이. 자, 5번도 해보세요.
거꾸로지. 잘려서 나오는 거지, 그지? 뭐가 좀 이상하지? 연습장 있어? 네. 연습장에 계산 다시. 한 줄씩 한 줄씩 원의 중심부터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밟아가지고 먼저 풀어봐요. 잠깐 스톱. 절대값 부등식 푸는 거 조금 헷갈리지? 네. 응. 요렇게만 기억해. 절대값 수연이도 알겠지만 절대값 부등식 푸는 거는 얘가 뭐보다 클 때랑 얘가 뭐보다 작을 때 이거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지? 뭐보다 작으면 항상 얘 절대값이 있으면은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고, 얘는 양수보다 크고 음수보다는 작은 거야. 얘는 양수랑 음수 사이에 끼는 거야. 그거만 생각하면 돼. 그럼 지금 수연이가 봤을 때 여기서 9 플러스 K야? 9 플러스 K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치? 얘는 밑에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 쓰고, 얘가 양수보다는 작고 음수보다는 크다 사이에 낀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예, 되겠지? 그렇게 다시 해봐. 그거만. 여기서 이거만 지워서 이거 다시 써봐. 절대값을 쓰기 전에, 자, 한 번에 정리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일단 그대로 써. 그대로 쓰고 나서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만 생각해.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써봐. 오케이. 그 상태에서 오케이. 절대값은 항상 그 스텝으로 가는 거야. 절대값이 있으면은 일단은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절대값 지우는 단계만 먼저 한번 거쳐. 그렇게만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되겠지? 네. 그러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되겠죠?
쉬. 굿. 잘했습니다. 질문 다시 풀어봐. 제곱 x제곱 더하기 1은 여기 다시 이거 루트 2야? 쏘리 응, 되지. 여기서 거리가 1인 거 알겠어? 왜 1이지? Y. 역시 y x축이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고 19번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요. 똑같은 거 넘어가고 자 10번 해보세요.
중학교 거랑 막 헷갈리지? 할 수 있겠어? 요거는 사실 고1 때 우리가 지금 당장 배웠던 것만 생각을 하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은 거기 때문에 미지수 잡아서 가는 거죠. 접점이 분명 나올 거예요. A랑 B 둘 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길이 바로 해가지고 하면 돼. 근데 그럼 계산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요거 딱 봤을 때 중3 때 했던 거 비슷하단 말이야. 저 그림에서 현 AB 같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닮음을 이용하는 거였어. 닮음. 어떤 거랑 어떤 거랑 닮음인지 보이겠어? 자,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얘네 둘이 지금 직각이잖아. 여기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면 여기 직각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 여기 직각이니까 동그라미 x라고 두면 여기 동그라미 여기 x 동그라미 x 직각 동그라미 x 뭐야? 아이고 소리. 이게 똑같으니까 여기가 x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 x 다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닮음이 총 3개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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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가 닮음일 거야. 거기서 쓰면 돼. 자, 지금 여기가 5, 4, 3 큰 거에서 안단 말이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현의 길이니까 결국에 요 변의 길이가 필요하지. 그러면은 얘를 쓰면 되겠지. 아니 뭐 얘를 써도 상관은 없고 그걸로 해가지고 닮은비로 해가지고 해볼 수 있겠어? 한번 해봐봐. 그러면. 그렇지. 굿. 좋아요. 그러니까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2개 긋는 경우는 항상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닮음을 항상 쓸 수가 있어요. 그거까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현은 항상 뭐한다? 피타고라스. 슈현이가 거리 구한 건 어디 길이다? 그렇지. 그렇지. 현으로 수직 이등분선 되는 거지. 직각이 어디야? 현의 수직 이등분은 그렇지. 항상 거기야. 그럼 피타고라스 어떻게 돼? 그렇지. 잘했어. 현이 나오면 고민할 게 없는 거야. 항상 원의 중심 수직 이등분선. 자, 12번 한 번 더 연습해보자. 13번으로 보자. 13번. 오, 잘했어. 거기서 조금 팁을 주자면은 요거를 봤을 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 알 거야. 그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2차 방정식에서 합 물어봤으니까 두 분의 합 풀 필요도 없이 A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A 제곱 마이너스 2로 나올 거니까 바로 2 바로 가도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6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16번.
자, 모르지. 응. 모르면 계산을 먼저 해야 돼. 반지름이 긴가? 거리가 긴가? 우리 계산 다시. 1번이지. 16번 같은 문제는 항상 거리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면 더 모든 문제가 거리를 일단 찾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17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뒤에 넘어가서 21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9번 볼 건데, 이제 수연이가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알 거야.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경우는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할 때랑 거리에서 반지름을 뺄 때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저번 숙제할 때는 그거 두 개를 곱하는 문제를 물어봤었어. 그럼 무조건 합차가 나오는 거야. 맞지? 자, 그럼 19번 똑같이 생각해봐. 최대랑 최소를 뺀대.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올까?